쇼펜하우어는 말했다. To forgive and forget means to throw away dearly bought experience. 용서하고 있는 것은 값비싼 대가로 얻은 경험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배신한 인간에게 이유를 묻지 마라. 이미 행동으로 대답한 사람에게 다시 말로 대답해달라고 매달리지 마라. 사람은 이유를 들으면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왜 자신을 속였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내려 한다. 설명 하나만 들으면 흩어진 조각이 맞춰지고 상처도 조용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배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은 반드시 진실인 것이 아니다. 그 설명에는 자신의 잘못을 줄이려는 마음이 섞인다. 죄책감을 덜고 싶은 욕망도 섞인다. 때로는 책임의 일부를 상처받은 사람에게 넘기려는 계산까지 들어간다. 외로웠다는 말이 나온다. 힘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른다. 그렇게 배신이라는 선택은 어느새 피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바뀐다. 상처를 준 사람은 해명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책임의 자리가 뒤바뀐다. 배신은 설명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한 사람이 신뢰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결과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배신은 행동이다. 불만은 말할 수 있지만 속임수는 선택해야 한다. 관계가 힘들었다면 떠날 수도 있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숨기고 속이는 길을 골랐다면 그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묻지 마라. 믿음을 준 것이 잘못은 아니다. 믿음을 이용한 행동이 잘못이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도덕의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 선의를 건넨 사람이 선의를 배신한 사람의 목까지 짊어질 이유도 없다. 물론 관계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대화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서로에게 무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와 배신의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니다. 관계가 어려웠다는 사실은 거짓말할 권리가 되지 않는다. 서운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상대를 기만할 허가증이 되지 않는다. 잘못을 정확히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 이상의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불쾌하고 해로운 행동을 했다면 먼저 그 사람이 같은 행동을 다시 해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관계인지 물으라고 했다. 그의 결론은 차갑다. 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판정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인간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쓸모있는 기준 하나는 낳는다. 변화를 말로 먼저 믿지 말고 행동으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다. 후회한다는 표정도 지울 수 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변명 없이 책임져야 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한다. 말은 미래를 약속한다. 행동은 그 사람의 현재를 증명한다. 따라서 사과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자리를 돌려줄 필요는 없다. 용서와 재신뢰는 서로 다른 일이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증오를 내려놓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재신뢰는 상대에게 다시 내 삶의 열쇠를 건네는 결정이다. 집에 침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과 경계를 없애는 것은 다르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고 신뢰는 안전이 확인된 뒤에만 허락하는
접근 권한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이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용서는 의무가 아니다. 특히 용서를 화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 미움을 내려놓으면서도 관계는 끝낼 수 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인간적인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에 들어올 권리는 거둘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값비싼 경험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다. 상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누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사용하는지, 누가 불리해지면 책임을 돌리는지, 누가 당신의 친절을 권리처럼 소비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 경험을 버리지 마라. 그렇다고 상처를 매일 다시 꺼내보라는 뜻도 아니다. 흉터를 붙잡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고통은 놓아주되 고통이 가르친 기준은 남겨두라는 뜻이다. 배신 뒤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거짓말만이 아니다.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의심하는 일이다.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생각한다. 반복해서 속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일지 모른다고 기대한다. 이미 확인한 행동보다 듣고 싶은 말을 더 믿는다. 이때 사람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기 전의 세계로 돌아갈 구실을 찾는다. 하지만 깨진 유리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억지로 이어붙이면 모양은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금은 남는다. 중요한 것은 금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배신한 사람에게 이유를 계속 묻는 것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설명을 통해 과거를 고치려 한다. 그러나 설명은 이미 일어난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새로운 말이 더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질 수 있다. 분명했던 사실 위에 사정과 눈물과 약속이 쌓인다. 마침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하는 이상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끝맺음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완벽히 사과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믿으면 내 평온의 열쇠를 다시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끝내지 못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것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상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삶이다. 끝맺음은 모든 의문에 답을 얻는 일이 아니다. 답이 없어도 더는 그 문 앞에 서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채로 남겨두고 이미 확인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다음 행동을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이 생긴다. 배신당한 사람은 복수를 꿈꾸기 쉽다. 똑같이 상처 주고 싶어진다. 상대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알아야 공평하다고 느낀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관계를 망치고 언젠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진다. 그러나 복수는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 역할만 바꾼 채 같은 무대에 남게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상록에서 말했다.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The best way of avenging thyself is not to do likewise. 가장 좋은 복수는 똑같이 되갚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나를 배신한 사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침묵으로 덮으라는 말도 아니다. 필요한 책임은 묻고 지켜야 할 권리는 지켜야 한다. 다만 상대의 비열함이 내 행동의 기준까지 결정하게 두지 말라는 뜻이다. 거짓말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용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의 성격으로 옮겨붙게 만들지 마라. 배신자가 가져간 것은 하나의 관계면 충분하다. 앞으로 만날 모든 관계까지 빼앗기게 두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복수 대신 경계를 선택한다. 시끄럽게 저주하지 않는다.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문을 조용히 닫는다. 상대가 벌을 받는지 지켜보며 시간을 쓰지도 않는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인생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가장 차가운 대응은 증오가 아니다. 무관심도 아니다. 상대가 더는 내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다. 그 사람이 후회하든 말든, 잘 살든 무너지든 그것이 내 하루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배신한 사람의 이유보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그 사람은 무엇을 말했는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어떤 경계를 세울 것인가? 말과 행동이 충돌하면 행동을 믿어라. 사과와 반복이 충돌하면 반복을 믿어라. 추억과 현재가 충돌하면 현재를 믿어라.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힘이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라. 상대의 변명을 적지 마라. 확인된 행동만 적어라.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남겨라. 나는 이 행동을 다시 허락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상대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감정이 약해지는 날에도 판단을 잃지 않도록 남기는 경계선이다. 결국 배신한 인간에게 이유를 묻지 말라는 말은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설명이 없더라도 내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배운 것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분노를 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너진 경계까지 다시 열어줄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의 불행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품성까지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가장 좋은 끝맺음은 완벽한 해명이 아니다. 더는 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답을 기다리던 문 앞에서 돌아서라.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가라. 안녕하세요. 교양한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를 위한 아포리즘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참고했으며 배신과 신뢰에 관한 생각을 오늘의 관계 문제에 맞게 풀어낸 해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